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사자에 힘입어 2,400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2,380선까지도 밀렸으나 기관의 사자의 상승 마감했다는 분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성장률이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 반면 온라인 유통기업들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5일 만에 100만 명의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시중은행이 지난해 1년 동안 기록한 비대면 계좌 개설 건수를 크게 넘어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SK그룹이 투톱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을 앞세워 올해 연간 영업이익 20조 원을 넘보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지난 2015년 연간 영업이익 10조 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다시 2년 만에 반도체와 정유 계열사의 실적 호조를 엔진으로 2배가량 급성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72포인트 오른 2,402.7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48포인트 내린 650.47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5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 이어갑니다. 반면 외국인과 6거래의 순매도 개인 또한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순매도, 기관 홀로 순매수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다시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7월의 마지막 날이죠. 자, 이제 8월을 준비하기에 앞서 오늘 시장 잘 대응하셨나요? 자,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순매도 이어가고 있지만 다행히 기관 쪽에서 그 매물을 받아내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8월부터는요, 대표님이 또 다른 준비한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이니까요. 이 시간도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종목을 검색하시고 종목을 선택하기 앞서서 평택촌놈 적정주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적정주가 배너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신이 궁금한 종목 그리고 매수하실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하신다면요. 바로 적정주가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인데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영 대표님을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양시장 오늘 월요일이지만 아쉬운 흐름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예상했던 대로 반등에 성공했고요.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전망을 해주셨던 그런 시황과 앞으로의 그런 시황과 함께 전반적으로 살펴드리는데 잠시 후에 정리 내용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시장이 끝났는데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예상된 반등 흐름은 성공, 조정은 지속 예상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예상된 반등 성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전에 저희와 함께 그리고 대표님의 시황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은 시장에 대해서 잘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제가 분명히 월요일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코스피는 어쨌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내일까지, 길게 보면 아마도 수요일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은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급이 말을 해줍니다.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가 여기서 다시 최고점 뚫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지속해주고, 그리고 전기전자가 고점 돌파가 어렵다. 그러면 지수가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른 업종이 간다고 해도 지수가 크게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조정은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정석투자 교육 측면에서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차트와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과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먼저 차트와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고 가치 판단을 하고 할 때 기준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심지어 주식 전문가조차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추세가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비슷한 차트 갖고 어떤 종목은 지금 추세가 상승이라고 그러고 어떤 종목은 하락이라 그래요. 기준이 뭐냐 그러면 말을 못해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처음 보신 분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건 어디까지나 평택촌님의 기준입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의 기준인데요. 저는 무조건 61선과 120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61선이 높으면 이건 상승 추세, 낮으면 하락 추세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이제 설명하고요. 가치 판단 같은 경우 제가 만든 기술 특허 적정 특허를 통해서 무조건 고평가 또는 저평가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가치 투자를 한다. 또 뭐 가치에 뭐 베팅해라.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뜻밖에도 적정 주가를 몰라요. 그리고 똑같은 종목인데도 증권사마다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규격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객관적인 규격화가 안 돼 있는 분석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속된 말로 엿장수 만들어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항상 명심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차트의 추세를 판단할 때 60일하고 120선을 비교해서 60일이 높으면 상승, 낮으면 하락. 그러니까 추세를 말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치 판단은 제가 만든 적정 주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자,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5월이었죠. 이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을 돌파했어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상승 추세인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됐다. 그 전을 한번 볼까요? 자, 그 전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삼성전자의 언제 이제 시점이냐면요. 2015년 그때가 이제 6월이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을 이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락 추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2, 3개월 뒤에 다시 추세가 바뀐다. 이러면 크게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통 이게 1년 이상 갈 때는 상당히 신뢰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적정주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적정주가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간단합니다. 현재 LG전자 이렇게 딱 나와 있죠? 15만 6,900원. 이번에 삼성전자 한번 기록해 볼까요? 삼성전자하고 엔터필 치세요. 그러면 245만원 나오죠.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코나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나이 보면 어때요? 코나이를 보면은, 여기 딱 치면요, 나오죠. 38,000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손절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절 가격에 절대 원칙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손절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자동 매매로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특정한 손절 가격이 오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나가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1차 또는 평균가 대비 마이너스 10%. 무슨 얘기냐? 나는 한 번 매수하면은 그 매수 가격이 되는 거고요. 두 번 매수하면 평균가 대비 마이너스 10% 손절하면 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이걸 제가 꼭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4종목은 한 5에서 10% 평가 이깁니다. 근데 한 종목이 손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초보자들이 겪는 실수가 뭐냐면요. 5에서 10% 평가익 된 거는 던져요. 그리고 손절해야 될 종목을 안 하고 계속 몰빵을 합니다. 분명히 5종목 중에서 4종목을 적중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손실이 나와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5종목 중에서 딱 한 종목만 적중을 했어요. 나머지 4종목은 손절 라인이 왔어요. 근데 그런 경우 반대로 손절할 거 딱 10% 손절해주고 그 한 종목을 계속 홀딩했을 때 오히려 6개월, 1년 지났을 때 어떻습니까? 수익이 더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손절과 관리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종목 발굴 잘하고 아무리 제가 추천을 잘해줘요. 관리를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래요. 개인들이 거의 다 그래도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적정 종목도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5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실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지켜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개인들이 집착하는 게 3가지 있다 그랬죠. 매수가 집착, 주식 비중 100% 집착, 그 다음에 특정 종목 집착. 그 매수가 집착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나는 어떤 경우든 손해보고 팔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한 5년 동안 홀딩했는데 마이너스 5분의 1 토막까지 갔어요. 그랬다가 본전 아니지만 본전 거의 직전까지 왔어요. 그때 적당히 던져주면 될 거를 그걸 또 반드시 나는 본전에 매도해야겠다. 이 생각 때문에 계속 끌려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종목 구성의 절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평가익 그리고 상승 종목을 먼저 홀딩하세요. 반대로 평가손이나 하락 종목을 정리하세요. 이거를 반대로 해요. 왜 반대로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매수가 집착이에요. 나는 절대로 손해보고 안 팔 거야.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심지어 알파고가 아마 종목 발굴해도 손절 종목이 나올 겁니다. 아마. 왜? 왜 그럴까요? 딱 하나예요. 저는 아무리 알고리즘을 잘 만들고 알파고가 주시장 진출한다 그래도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둑하고는 달라요. 바둑에서 알파고가 인간을 거의 다 이겼잖아요. 이세들이 딱 한 번 이기고요. 왜 주식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된 가치대로, 이론된 흐름대로 100% 움직이다는 보장이 없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주식시장은 왜곡과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성도를 높여도 한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평가 손인 종목이 있고 손절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갑자기 이걸 일부러 막 끌어올리거나 일부러 내립니다. 아니면은 호재나 악재가 뻥 터져요. 그거 어떻게 예측합니까? 점쟁이 아니면 몰라요. 점쟁이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잘 지키세요. 그래서 차트와 가치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적어도 추세가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은 설명TV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손절과 관리. 손절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자동 매매를 해결하시고요. 10% 반드시 지키세요. 이거는 단기든 중기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중기 종목은 손절이 더 넓은가요?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10%가 넘어가면 못 던져요. 제가 그걸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구성할 때 어쨌든 평가 이긴 거하고 상승 종목을 먼저 우선적으로 홀딩하고요. 반대인 경우를 매도하시면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 비중 100%를 유지하면 결국은 망가져요. 언젠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00에서 다시 50 갔다가 50에서 다시 100 갔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줄일 때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종목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월요일에서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한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일주일 내내 전달할 거고요. 어쨌든 이 대원칙을 지켜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이기도 하고 또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좀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가장 우선시하게 생각을 하시는 대표님의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른 곳에서 또 물어볼 것이나 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니까요. 저희 방송 통해서 차근차근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고요. 성공 투자를 항상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함께 풀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히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코스피는 막판에 다시 강보합권으로 올라섰어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삼성전자와 선물 상승 덕분에, 또 기관도 이제 매수해 저쪽에서 이제 반등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의 연속된 매도는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제약하고 바이오 쪽이 있거든요. 그들 종목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반등에 실패했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코스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시가총액 탑10 종목 중에서 보통 이제 왔다 갔다 좀 약간 변화가 있긴 한데 보통 5개에서 6개, 많을 때는 7개가 제약 또는 바이오예요. 그래서 그 편중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플러스 이상 5% 이상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34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래 갖고는 뭐 종목 댄스는 요원하다 볼 수 있겠는데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봤고요. 그렇다면은 화요일장의 전망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장의 전망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내일까지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수요일까지 이어질지 않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일단 내일까지 나온다. 그리고 21선 회복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 고평가인 제약 바이오 때문에 지수 반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현재 제약주, 바이오주가 저평가는 거의 없어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요. 고평가도 뭐 작게는 한 2배, 많게는 뭐 한 9배짜리도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산한 적정 주가는 11,900원입니다. 충격적이죠. 어쨌든 증권사에서는 뭐 8만 원 목표가라 그러는데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코스닥 강폭은 아마도 8월 중순 정도 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중순. 만약에 8월 중순에 안 나오면 이 여름에는 지나간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종목 세팅 해놓으시고 많은 교육과 실전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8월 중순,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뭔가 전망하는 게 대부분 적중하거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아마 이것도 맞을 겁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의 전망, 화요일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에 대한 예상 짚어드렸으니까요. 시향적인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공시와 뉴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롯데쇼핑 올라왔습니다. 실적 쇼크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절반의 미만인 그런 실적이 나왔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제일기획이 올라왔어요. 호실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24%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이슈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방위 산업주들에 대한 뉴스입니다.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롯데쇼핑이 올라왔습니다.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유통주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는데요. 롯데쇼핑이 예상치의 절반 그 이하 미만에 대한 실적이 왔다라고 했고요.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9%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대표님,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오늘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억울한 종목이죠. 왜 그러냐면 실적 쇼크가 왔다고 해도 적정 주가가 92만 원짜리예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중립이고요. 미보유자도 중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부터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보유나 매도면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루 이틀 정도 더 봐야겠다 그러면 제가 중립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게 이거는 관망이다 혹은 매수다 이럴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니면 중립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이거 무조건 보유, 매도, 혹은 관망, 매수 이러니까 정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하루 정도 보셔야 되겠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왜 하루 더 봐야 되느냐. 만약에 내일 120선이 다시 이탈하면서 무너진다. 이러면은 보유자는 매도하고 미보유자는 관망하는 게 낫겠죠. 반대로 여기서 다 출렁거리지만 어쨌든 120선은 깨지 않고 버틴다. 그러면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매수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정도 더 보실 필요가 있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항상 보세요. 특히 직장인들.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했었어요. 작년에 적정주가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지금 그나마 줄어든 거예요. 작년에 20만 원 전에서 움직일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매매 하나도 안 하시고요.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거 하나만 홀딩해도 아마 웬만한 사람 1년 동안 매매한 것보다 수익이 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 1년 동안 그냥 속된 말로 몰빵해서 홀딩했으면 50%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1년 동안 매매해서 50% 봅니까?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악화되고 뭐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솔직히 지금도 엄청나게 적극화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롯데쇼핑은 악재가 나온다거나 뭔가 지수가 무너지면서 한번 급락 나오잖아요. 그럼 직장인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롯데쇼핑만한 우량주가 없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꼽는 우리나라 그 코스피의 초우량주가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미 알고 계시죠? 네, 삼성생명. 그 다음에 롯데쇼핑. 나머지 3개는 가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내일 시청하신 분들이 도움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3개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입니다. 자, 지금 실적을 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 49%가 급감한 이런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만 중립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두고 보신 후에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이 올라왔는데 롯데쇼핑과는 좀 다른 소식이긴 해요. 호실적의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부분인데요.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제일기획은요. 오늘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를 달렸고요. 그리고 2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상승세로 2만 원권을 돌파를 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보유자는 조금 더 보유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 매도할 이유가 없고요. 확실하게 보유가 낮다 판단이 되고요. 근데 반대로 미보유자는 관망이 좋습니다. 지금 따라가는 건 아닌 건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1기획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계속적으로 보유하면서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분석해볼게요. 북한 미사일 도발 소식에 방위산업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방위산업주라고 하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전부터 대표님이 방위산업주에 대한 부분을 봄 때부터 함께 짚어드렸었는데, 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대표님 다시 한번 방위산업주들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방위산업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단기 또는 단타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서 둘 중에 하나 결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이 선제 공격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북한이 핵과 ICBM을 포기하기도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 종목 중에서 그나마 가장 저평가된 게 뭐냐? 하나테크인이에요. 이거 하나만 저평가됐고 나머지는 다 고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테크인은 방위산업주 측면도 되고 다른 테마도 되니까 두루두루 우량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테크인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단기 또는 단타로 하죠. 왜 그러냐?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선제 공격을 하자니 한국인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죽을 수가 있어요. 북한하고 협상해서 체제를 유지해주고 보장해주자니 그러면 국제사회에 나쁜 선례가 남아요. 그러면 불량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봐라. 북한처럼 저렇게 하는 게 사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걸 알고 있는 김정은이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대놓고 한국을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한다든가 이러면 명분이 쓰죠. 근데 바보가 아니면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 실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어차피 북한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미국이 뭐라 그러면 한마디 툭 던져놓고 또 지들끼리는 또 그렇게 또 안 하죠. 여태까지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확실하게 뭔가 뻥 터지기는 쉽지 않고요.
제 판단은 어차피 계속해서 이런 상태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위산업주들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리 또는 단타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이런 정세에 대한 흐름도 짚어드리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위산업주들에 대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적정주가 잘 활용을 해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의 공시 분석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장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큰 하락이 있었네요. 7% 가까운 하락이고요. 1,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최저가만 해도 1,100원을 가격을 찍었는데요. 자, 대표님, 삼성 엔지니어링 계속해서 하락 추세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일단 보유자는 매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더 하락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보유자도 관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조언해 드린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이제 무의미해졌어요. 다만 아직도 그래도 고평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계속 노려볼 겁니다. 노려보다가 언젠가는 추천할 생각이거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최근의 거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가격대에서 오늘 특히 급락해줬잖아요. 이게 뭐 기술적으로 분석할 기술이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 현재 완전 역별된 상태거든요. 역별된 상태에서 밀려 내려가는데 아마도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약 한 18만 원 가까이 갔었거든요. 이게 옛날에 2011년이죠. 그리고 바로 서울경제 팁을 통해서 제가 그때 6만 원일 때 그때 조언을 해드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6만 원일 때 뭐라 그랬었냐면 그때 그랬어요. 앞으로 반토막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던지세요. 그렇게 조언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3분의 1 이하로 빠진 종목인데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매수한 분에게 제가 그렇게 조언했다는 거죠. 사실 누가 보면 경악을 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문가 없을걸요, 우리나라에서. 고점에서 3분의 1 토막 난 종목을 매수했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앞으로도 반토막 확실히 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토막이 뭡니까? 6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왜? 딱 하나입니다. 적정 주가 때문에 그래요. 너무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 이후로 10,000원이 깨졌다가 다시 우여곡절 그때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최근에 트렌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다만 이건 왜 제가 앞으로 추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앞으로 주의 깊게 보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우량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데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이라도 매도에 대한 의견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량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평택촌동 개별주와 테마주입니다. 파인테크닉스가 올라왔네요. 네,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동안의 변동성이 되게 컸습니다. 오늘 2% 넘게 상승을 했으면서 2,43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 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꼬리가 이동평균선을 모두 다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이런 거를 엽기적이라고 그러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주식을 좀만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 정도로 이제 그 급등락이 됐다는 건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정주가 8,100원짜리, 그래서 저평가라는 측면에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자는 그냥 보유하세요. 다만 미보유자는 관망하자. 왜 그러냐? 내일 하루 정도 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가격 메리트도 있고, 적정주가 대비 저평가하고, 또 이 종목의 특성상 한번 음주를 줄 때는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언을 해드린다 그러면, 직장인은 접근 반대입니다. 왜? 너무 급등나게 되니까요. 근데, 전업 단타 또는 단기 매매로는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대단해요. 이 5일선 돌파하고, 그 다음에 20일, 60일, 120일, 이런 차트가 정말 1년에 몇 개 나올까요? 일봉 차트 중에서? 이게 지금 4가지 이동평균선을 한 번에 다 돌파했다 또 다시 또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분명히 내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왜 미보이자 관망이라 그랬냐면 일단 직장인은 절대 반대한다 그런 측면이고요. 전업들 같은 경우 단타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유형이고요. 어쨌든 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일 접근하든 모레 접근하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종목 코너에서 이제 우량주 하나 개별주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 그러냐? 앞으로 제가 상담을 더 강화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인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직장인은 적극 반대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또 전업 단타 또는 단기 매매로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상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더욱더 강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샵 0082번으로도 상담 내용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코너는요. 대표님이 직접 추천을 했던 종목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해보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의 종목은요. SFA를 사례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이라서 앞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오늘 사례 분석 종목은 SFA네요. 오늘 37,550원입니다. 네,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에 추천했었어요. 그 37,000원에 추천했는데, 전업 단기로 했다가 제가 이거를 본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재매수 대기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은 그런 상태인데 왜 이걸 말씀드렸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기술주예요.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14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10위권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가 거의 지금 득세하고 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너무 많아요.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진정한 IT주가 없어요. 근데 몇 개 안 되는 IT 우량주. 예를 들어서 뭐 SK 머티리얼스, 그 다음에 SFA, 서울 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익 IPS 정도까지는 되겠죠? 그들 종목 중에서 뭔가가 아마 기술주 대장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후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실전에서 이거를 37,000원에 매수 사인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잡혔어요. 그때 극적으로 잡혔거든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4만 원이 넘길래 이제 가나보다 했어요. 근데 다시 밀렸길래 어떻게 했냐? 37,000원 일단 매도시켰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리딩하냐면요. 평가액이 플러스 5%가 넘잖아요. 그러면 딱 매수가 오면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손실날 확률이 별로 없죠. 만약에 플러스 5% 넘어가면 그때 이제 목표했던 뭐 15%나 20%까지 단기 매매하고요. 아니면 그냥 밀어없이 매도합니다. 왜? 이렇게 저점 매수한 상태로 4만 원 돌파했다가 그러니까 약 10% 평가액이 났었거든요. 다시 본다 놨을 때는 이거는 좀 불안하다는 징조거든요. 왜? 보통의 그 개인 투자들은 솔직히 아무 때나 매수하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매수했습니까? 이 구간이 어떻습니까? 절묘하잖아요. 예, 그 전에 계속 떨어질 때 매수 안 하다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점 매수했는데 불구하고 그 가격이 떨어져서 그럼 좀 가차없이 매도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매수 대기 중이다. 무슨 얘기냐? 아직 추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밀리면 관심 있게 보시다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에 대해서는요,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더 조정이 받는다면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관심 종목에 가려 놓으시고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기계 등 IT 분야 우량주로 단기 매매해보자. 그리고 테마는요, 제약바이오 단기 급락주, 단타 매매 또는 단기 매매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업종과 테마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공략 업종과 테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계 등 IT 분야 우량주를 단기 매매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었죠. 뭐 SK 머티리얼스, SFA, 서울 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원익 IPS 이런 것들이 대략 코스닥 상위 20위권 안에 들은 기술주거든요.
예, 그들 종목에서 여러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는 이제 단기 급락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코롱생명과학, 시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잡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사이트리온 헬스케어는 평택천넘 적정주가로는 11,900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잘 확인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전망 이어가고요. 단타는요, 선물 매수 물량 화요 고점 매도, 옵션은 선물과 연동 흐름이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선물 옵션 전략도 짜주셨는데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선물 옵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제가 오늘 반등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마이너스권에서 매수 포지션 취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미 청산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청산 안 했다 그러면 내일 정도 그냥 고점 매도, 그러니까 이제 청산 개념이 되는 거죠. 매수에 청산이 매도니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옵션도 그대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 이게 화요일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내일까지는 일단은 반등이 유력하니까 좀 더 가더라도 그냥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단기 매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투자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고요. 자, 저희가 이어서는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종목을 직접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과 그리고 궁금한 종목들 보내주신다면요.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종목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샵 0082번으로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문자 바로 알아봅니다. 714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애청자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35,600원에 비중 25%인데 계속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LG 디스플레이 31,650원입니다. 35,000원대가 매수가니까 손실 구간 있으신데요. 자, 대표님, 애청자분께서 LG 디스플레이를 35,000원에 매수하셨네요. 이 다음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전기전자는 LG그룹주만 내려가는 것 같아요. 물론 LG전자도 그렇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그런데 이건 보유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해야 돼요. 지금 매도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매수가 좋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 조언을 해드린다면 분명히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37,000원일 때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39,000원이나 5,000원에서 매도하라고요. 그럼 그것만 지켜줬어도 어떻습니까? 지금 고생을 좀 안 하시겠죠? 열렬한 팬이고 매일 시청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매일 시청하신 게 며칠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이 방송을 매일 보신 분들은 압니다. 37,000원일 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로는 39,000원, 아래는 35,000원. 터치되면 매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지켜줬어도 지금 이 고생을 안 하는데 약간 좀 당황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아직은 좀 홀딩해도 되겠고요. 없는 분들은 매수해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저희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37,000원 전후에서 39,000원, 35,000원에 대한 매도 조언 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에서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정리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8545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8545님도 저희 애청자분이세요. 자, PNT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네요. 매수가 14,950원에 비중 20%인데 계속 보유해도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유에 대한 의견인데요. PNT 오늘장의 흐름 13,600원입니다. 자, 대표님, 지금 PNT 매수가가 14,000원대고 현재는 13,000원대인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보유자는 관망이에요.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보유자는 중립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왜 그러냐? 지금 던지기는 아깝고 또 가깝기도 불안하고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은 정말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어쨌든 5일선 돌파해주고 21선까지 필요 없고요. 5일선만 확실하게 돌파해준다 그러면 그냥 홀딩 하시고요. 61선을 깬다 그럼 매도하세요. 그래서 하루 정도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자는 중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뭐 굳이 이거는 지금 매수할 필요 없고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이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NT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유자 중립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담을 좀 강화시켜서 하는 시간이니까요. 계속해서 빠르게 문자 받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번에 보내주신 시청자분은요. 7225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삼성제약을 매수가 4,300원에 비중 50%, 1년 넘게 보유 중인데 답답하네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 쪽에 문자 잘 주셨고요. 삼성제약 오늘 3,470원이네요. 계속 내려가서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삼성제약은 1년 넘게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삼성제약은 삼성그룹주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적정주가 대비로 보면 흔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대부분의 의약품 제약주가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좀 억울해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아쉬운 게 매수 가격도 그렇고 대응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자는 그냥 계속 보유하세요. 어차피 크게 뭐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위보유자는 지금 들어가기엔 좀 약간 추세가 나쁘기 때문에 기다렸다 하는 게 좋겠는데요. 이분에게 드릴 수 있는 추가 조언은 뭐냐? 종목 선택은 좀 논리적으로 하고 종목 관리는 합리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왜 그런지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4,300원입니다. 그러면 대충 여기거든요. 네, 여기에요. 여기인데 1년 넘게 보유 중이라 그랬거든요. 1년 넘게 보유 중이라면 지금이 7월 말이니까 대략 1년 넘다 그러면 한 이 정도 된다고 봐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뭐 평균가가 됐든 한 번 매수했든 1년 넘는다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중간에 한번 번져놓은 적 있었죠. 여기서 밀렸다가 또다시 밀렸어요. 또다시 번져놨어요. 근데 계속 그 기회마다 안 던진 거예요. 제가 그랬죠. 매수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중지 매수라고 해도 뭐 10에서 20% 평가 손일 때가 있잖아요. 본전이 오잖아요. 일단 무조건 던지세요. 더 가더라도 던지세요. 왜 그걸 못하느냐? 번져라서 던졌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떤 거 더 가더라.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가상매매예요. 가상매매. 결과론만 갖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못 던지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일단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20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평가 손이 됐습니다. 그럼 그 배팅은 실패한 거예요. 일단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번져놓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던지세요. 가면 또 다른 거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밀렸을 때 잡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시간만 낭비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평가 손이고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왜 이러냐? 밀렸다가 다시 번져놨는데 어떤 종목 보니까 계속 갔어요. 근데 그때 던졌어요. 그러니까 후회스럽죠. 던졌더니 계속 가더라 이거요. 근데 그 기억 때문에 이것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높아신 때문에 홀딩한 거거든요. 시간 낭비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일단 매수해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갔다. 그럼 그 배팅은 실패한 배팅입니다. 실패한 배팅이 번져놨으면 감사한 거죠. 일단 정리하고요. 다시 밀리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거 들어가자는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 시간 낭비하잖아요. 1년 넘도록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마음고생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이런 원칙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제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아직까지는 관망이다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고 1년 동안 보유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많은 조언들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다음 종목에는 더욱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269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CMS 에듀를 매수가 9,600원에 비중 20%인데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이 CMS 에듀인데요. 오늘 7,9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역시나 손실 구간에 계세요. 대표님, CMS 에듀는 지금 손실폭이 좀 있으신 부분인데 어떻게 대응하면서 전망을 보시나요? 그나마 위안이 된다면 적정주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 됐다는 겁니다. 네. 22,000원짜리니까요. 그리고 보유자는 중립. 그러니까 지금 던지기는 좀 아깝고, 그렇다고 뭐 확실하게 홀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내일 하루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지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환만 하세요. 그리고 추가 지원한다 그러면 이분은 투자가 아닌 도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이거나 아주 조급하신 분 같은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여기에요. 좀 문제가 있죠. 이 결과를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올라갈 때 따라잡은 건지 내려올 때 매수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급등하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타가 기본입니다. 당일 매매,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거. 그리고 홀딩 원칙은 뭐냐? 평가 이길 때만 홀딩을 고민하는 거예요. 평가 이기라고 해서 무조건 홀딩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평가 이기면 내가 홀딩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평가서는 무조건 던져야 돼요. 지금 손실이 얼마냐고요 도대체. 딱 이틀 만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안 되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많은 교육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MS 에듀가 지금 손실 구간에 있지만 적정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보유자 중립, 미보유자는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려 섞인 말씀 때문에 그런 조언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0324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반갑습니다. 한국금융지주 59,600원에 비중 20%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시원스러운 흐름 보여주면서 지금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대표님, 좀 기분 좋은 문자가 왔는데요. 한국금융지주 많이 올라왔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 좋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전해드린다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지수 조정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금요일 같은 경우 지수 밀렸을 때 같이 밀렸잖아요. 전형적으로 지수 연동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수가 앞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보면 이것도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지수 연동되는 흐름으로 판단되는 바 지금 현재 매도 시점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관망 의견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문자도 만나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840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에이스테크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4,990원에 매수 비중 60%인데 추락하고 있습니다. 손절을 해야 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에이스테크가 오늘 4,330원이거든요. 대표님,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5,000원대에서 4,000원대 초반으로 빠르게 밀려서 걱정이 좀 되시는가 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자는 그냥 보유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중립입니다. 하루 이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 조언 해드린다 그러면 매수 가격이 중장기로는 좀 비합리적이에요. 너무 높은 가격에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말씀은 중장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마음은 단기예요. 그냥 중장기 매매하신 분이 이 정도 빠듯하고 동일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직은 더 보유해도 되고요.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좋은 종목이니까 좀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불안해하시지 마시고요. 보유하시면서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종목 보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은 에이스테크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오늘도 1시간 알차게 꾸며주실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1시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 정석 투자 시간에 알찬 내용을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장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샵 0082번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중뿐만이 아니라 일요일 날에 이제 8월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무료 방송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샘플러스 들어오셔서요. 무료 방송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립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